그러니까 연합해서 공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의 후보들끼리 정당하게 경선을 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오로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후보가 자기 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것 말고는 이제 연합정당의 길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연대연합이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합공천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비례 지역구든 그리고 결선투표제의 도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민주당에서 그거 동의 안 해요? 1%는 민주당에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저랑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신 분이 이제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관련된 법안을 내신 게 있고,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위성정당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연합 정치를 확대하는 게 정치의 발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위성정당 같은 방식보다는 당대당으로서 정치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게 다양한 정책연합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위성정당에 너무 꽂혀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개혁의 본질은 위성정당 방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얼마나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느냐, 사표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 위성정당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까 자꾸 과거로 선거제도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것에 합의할까봐 걱정입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고, 위성정당 문제는 저는 그것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이제 선거법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공세하는 방법은 없다, 형식적으로. 다만 비례 의석수를 충분히 늘리면 이 의석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안 만들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죠. 원내에 있는 정당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거예요. 우리 위성정당 안 만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떤 절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제도를 과거로 되돌려버리면 이 제도를 다시 또 개혁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치개혁 논의를 바라보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법안이 실제로 발의가 되어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 이제 저도 핵심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체감상 양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책 논의가 되게 활발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양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각 후보들이 정책 비전도 막 발표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때 경선하면서 사실 100만 원 모델을 발표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청년 기본소득 정도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국민 100만 원 발표하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그게 딱싹 사라지고 오로지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소수정당의 의원이지만 아주 디테일한 법안 하나를 내면 그래도 언론에 보도도 좀 되고,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도 몇 개 하면서 법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대선 후보가 정해진 그 순간부터 그런 게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분위기가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되게 소수정당으로서 대선 이후가 그 대선 전이랑 너무 달라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바대로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이 진보 개혁 진영이 이 개혁 드라이브를 무엇으로 걸 거냐, 그걸 가지고 경쟁해야 되고, 저희한테 그게 기본소득인 것이고, 그게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